이렇게 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산업혁명을 받으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의 4시간 회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폭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어제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행사로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서울시라고 하는 이 좀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 도민이고 수원 시민이고 우리가 뽑은 우리 지사님 민주당에 경참 참모, 경참 투표를 아주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업무 협약 체계를 위해서 만난 거다라고 하지만 하루 만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만났다는 것, 이 정치적인 의미를 무시 못하겠어요.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 큰 무슨 대화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정치계에서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또 민주연구원장이 물론 지금 명목상은 경기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약하라고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네.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물론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보를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서훈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이런 이제 여러 무게감 있는 분들, 정치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양정철 원장이 물론 업무상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론에 네. 비춰지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급이 엄청 커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원장은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김민석 원장이었어요. 네. 김민석 원장은 사실 거의 언론에 이렇게 달 등장한 그렇죠.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해서 김민석 원장이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연구원은 당내 싱크탱크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싱크탱크가 이제 각 시도별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쪽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양정철 원장이 지금 이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며칠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만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앞으로도 지금 사실은 전국을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다 협약을 맺는다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권에서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누가 실세냐? 지금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어떤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민주연구원이 물론 이게 당의 공천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참기지라고.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병참기지라는 것은 당이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모든 어떤 사안들을 사실 민주연구원에서 좌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도 공천한 국회의원이라도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민주연구원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다 돈다. 그러면 돌고 돌다 보면은 김경수 지사도 만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죠. 네. 왜냐하면 5월 14일 날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해서 병참기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총선의 틀을 다 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참기지라는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주 교감을 하느냐 물었더니 이심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심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걸 과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5월 18일 날 광화문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과 만나서 차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차기에 분류되지 않거나 혹은
뭐 불리지 않은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겠죠. 문심까지도 세일자는 진문감별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거 정말 맞지 않는 얘기죠. 왜냐? 서울시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요. 자치단체 관내 연구소입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 체결이라면 당연히 그쪽의 원장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나왔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총선을 떠나서 대선까지 자신이 다 한다. 힘을 과시한 거예요. 아하, 킹메이커 역할까지 본인이 나중에 다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분석인데,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 측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그런 초담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회 수장에 이어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더니 이제 수도권 수장들까지 모두 훑는 양정철 원장.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뭐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벌써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정철 원장이 가는 데마다 차기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아하. 자,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2년 하려면 앞으로 사실은 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일이나 청와대의 어떤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이외에 지금 차기 문제를 자꾸 거론하기 시작하면 차기 주자들이 꿈틀꿈틀 거리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공직사회는 이미 차기를 쳐다봅니다. 아하. 자,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정권에서는 이렇게 한 2년 두고 이게 차기 문제 거론되면 굉장히 대통령이 불쾌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오히려 양정철 원장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아니 이게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주정치연구원이 아니냐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들조차도 전부 다 민주연구원을 쳐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공무원 군기 잡기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공무원들, 특히 장관들을 지금 쭉 둘러가면서 만나고 있어요. 기강회의를 좀 미리 예측하고 좀 다 잡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뭐 그렇게 야당에서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해찬 네. 대표하고 장관들이 만나 지금 사실 추경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국회가 공정이 되면서 장관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각 부처별로 또 우리 국회의 요청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안 네. 관련된 문제든 예산 관련된 문제든 또 국회는 정부 부처에게 이런 일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서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게 바로 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저기서 군기 잡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며칠 전에 6개 부처 차관들은 한국당과의 당정협의 응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조적이고 저런 모습들이 제1야당을 점점 더 등 돌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총선이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장관과 자치단체장을 이렇게 당 사람들이 부르는 것,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이것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우려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이죠. 송기인 신부의 인터뷰가 오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자가 최근 들어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일들이 잦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상대방 진영이라도 개방을 해서 좀 포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대답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었고요. 이제 저 말씀을 물어본 기자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기에 이게 또
열린 정치라는 데는 조금 충돌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은 이게 잘못을 덮어놓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저쪽 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서 전체 인터뷰를 보면 이 말을 또 반복을 합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느 진영에서를 따지지 말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서로 또 끌어다 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그게 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현실과는 좀 많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또 오늘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요,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이른바 바닥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의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윤석 의원님,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인터뷰하고 질문을 하는 이 정치부 기자들의 모습을 보고 걸레질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아마 바닥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다 바닥에 앉아서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출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언론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서 사실은 뭐 저렇게 바닥에 앉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회에 등록된 기자가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같이 뭐 일부 언론사에 대한 특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브리핑을 바로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받아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한선교 지금 사무총장이 걸레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정말 제가 듣기에도 폄하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원내대변인들이 저렇게 같이 앉아서 이제 또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어쨌거나 좀 이 기자들에 대한 좀 취재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저렇게 앉아서 열심히 치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을 좀 이런 브리핑 공간을 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굳이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공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일단 한선교 사무총장이요, 이 걸레질 발언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 내용을 보면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을 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왔을 때는 받아들인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야 어떻든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말 한마디를 덧붙여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은 또 딱히 없었네요. 그 짧게 다선 의원이면 좀 기자들하고도 좀 신분도 더 두터울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요 전임 김용태 사무총장이 있었어요. 김용태 사무총장 기자를 고생을 하니까 본인이 이 장판 같은 걸 마련을 해서 기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휴대용 방석. 그렇죠. 휴대용 방석을 해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물품이 반입이 안 돼요. 이 시위용품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줬다가 다시 이제 수거하면서 그나마 기자들의 어떤 그런 좀 앉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본인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말만 하니까 사실은 더 좀 이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명을 하고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